지금은 출장 중은 아니고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어떻게 지놈을 쓰고 읽음으로써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하면 어떻게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지놈을 쓰고 또 싱글셀 시퀀싱, 그중에서도 나노포어를 이용한 롱리드 시퀀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놈을 리드하고 있느냐에 대한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 주제 큰 고를 말하라면 다음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지노믹 이라, 즉 지놈 시퀀스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지놈 시퀀스를 얻었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것이 제 연구의 ultimate goal 중 하나인데요. 지놈 시퀀스는 이제 원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퀀스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느냐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유전자의 기능이나 유전 변이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얻은 지놈 시퀀스는 그냥 랜덤한 네 글자의 나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기능이나 돌연변이의 기능을 알아야 이런 시퀀스가 의미가 있는데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놈 시퀀스를 얻었을 때 잠깐만요. 화면이 공유가 안 됐네요. 네, 저도 화면 공유가 잘 된 걸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필고의 담당자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한 사람의 지놈 시퀀싱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시퀀스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즉 Y 크로모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ABO 블러드 타입이 어떤가, 뭐 그 정도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지놈 시퀀스를 우리가 얻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사람의 MBTI는 무언가,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고, 이 사람한테 잘 맞는 약은 다양한 약 중 어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사람의 펑션에 대한 정보는 알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모든 유전자나 모든 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기존 연구들에 의해서 다양한 for genetics, 특히 지와 스터디에 의해서 몇 가지의 유전자 혹은 몇 가지의 변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p53 유전자에 deactivation mutation이 있다라고 하면 튜머 서프레서가 망가졌으니까 아마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KRAS 유전자의 하이퍼 액티베이션 뮤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즉, 홀지넘 시퀀싱을 해서 그런 변이를 찾았을 때는 우리가 그 환자는 그런 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폴 제네틱스 메토돌로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양한 이제 환자 샘플로부터 홀지놈 시퀀싱이나 마이크로 어레이를 잔뜩 진행해서 통계적 처리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변이를 가진 환자 샘플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처에 존재하는 샘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고자 제가 직접 세포의 다양한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다양한 돌연변이 혹은 유전자 낙아웃 등을 도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런 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자세히 시퀀싱을 통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세포에 가해진 특정 돌연변이가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능동적으로 스터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Genome and Reading Genome이라고 저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지네틱 스터디를 위해서 시스테매틱하게 세포를 엔지니어링하고 또 그 세포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능동적으로 이런 스터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는 크리스퍼 툴입니다. 크리스퍼 툴은 매우 버서타일한 툴로서 이제는 DNA나 RNA 상에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캐스9 뉴클리이즈를 보면 세포의 DNA를 잘라서 유전자를 knock-out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요. 유전자를 knock-out 하지 않고 특정한 베이스 하나만 바꾸고 싶다. 즉 포인트 뮤테이션을 정확하게 도입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Cas9 뉴클리에이스 대신에 베이스 에디터,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DNA 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데드 Cas9 기반의 진 레귤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다양한 에피지놈을 에디팅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DNA뿐만 아니라 이런 RNA에도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크리스퍼 툴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크리스퍼 툴을 이용하면 세포에 원하는 엔지니어링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어떤 유전자를 낙아웃하는 것이라면 크리스퍼 뉴클리이즈를 통해서 낙아웃 세포를 만들 수 있고요. 어떤 포인트 뮤테이션, 특히 서브티튜션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지네틱 스터디에 따라서 세포의 원하는 지네틱 모디피케이션에 따라서 적절한 크리스퍼 툴을 이용하면 우리는 세포를 원하는 대로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퍼 툴 개발 연구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퍼 툴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페시픽한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유전자를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개, 1000개, 만 개의 변이를 연구하려면 크리스퍼 툴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또 시퀀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대용량으로 엔지니어링한 세포를 어떻게 더 잘 분석할 수 있느냐. 즉, 변이나 유전자의 기능을 큰 스케일에서 자세히 분석하는 툴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연구의 주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정상 세포에 크리스퍼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이 가해진 세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터디하고 싶은 유전자가 하나이거나 변이가 뭐 한 두세 개다라고 하면 이런 메소돌로지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1000개의 유전자의 기능을 알고 싶다. 2000개의 유전자 변이의 기능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것은 매우 페인풀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상세포에 다양한 크리스퍼 툴을 한 번에 전달을 해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세포의 풀을 만드는 이런 방식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을 크리스퍼 스크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런 크리스퍼 스크리닝을 통하면 다양한 에디팅이 된 세포의 풀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세포의 풀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시너지가 좋은 테크놀로지가 바로 싱글셀 시퀀싱입니다. 싱글셀 시퀀싱은 이렇게 프루트 샐러드와 스무디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이처럼 다양한 과일에 비유를 해보면 그런 세포를 전체에서 RNA를 뽑아서 시퀀싱을 하는 벌크 레벨 RNA 시퀀싱은 이런 과일 전체를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것과 비슷하다. 즉, 이 스무디를 마시게 되면 이 스무디 안에 뭐 딸기가 있는지 바나나가 있는지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지만 이 샐러드 안에 있는 블랙베리와 블루베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신가, 어떤 것이 더 단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죠. 다만 싱글셀 시퀀싱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과일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먹는 것과 비슷해서 블루베리의 맛과 블랙베리 맛, 그리고 딸기의 맛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스크린과 이런 싱글셀 시퀀싱을 결합을 하게 되면 흔히 싱글셀 크리스퍼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메소돌로지가 되게 되는데요. 정상 세포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서 다양한 변이가 도입된 세포의 풀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 이 세포의 풀을
전체에서 RNA를 뽑아서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셀 레벨에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분석을 함으로써 와일드 타입 세포는 특성이 어떻고 진 1번이 낙가웃된 세포들은 특성이 어떻고 진 2번이 액티베이션 된 세포는 특성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매시블리 패럴하게 즉 다양한 지놈 엔지니어링의 펑션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싱글셀 크리스퍼 스크린입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저는 지네틱 스터디의 스케일을 올려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더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세포로부터 싱글셀 cDNA를 이렇게 만들고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RNA를 알게 됩니다. 다만 이런 싱글셀 cDNA는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서 몇 KB 정도 되게 될 텐데요.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루미나 시퀀싱 같은 쇼웨이드 시퀀싱 플랫폼으로는 이런 cDNA를 전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백 베이스 페어 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DNA를 99%의 경우에는 잘게 쪼개서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 끝부분만 살짝 읽어서 어떤 세포는 어떤 유전자를 발현한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cDNA를 쪼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노믹 인포메이션들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놓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소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상의 어떤 위치에서건 다양한 변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컨벤셔널하게 유전자를 쪼개서 끝부분만 살짝 읽는 방식으로는 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아이소폼 중에 어떤 형태인가 혹은 유전자의 전체 시퀀스 중에 어디에 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는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딥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일루미나 시퀀싱 뿐만이 아니라 롱리드 시퀀싱, 그 중에서도 옥스퍼드 나노포 테크놀로지의 나노포 시퀀서를 싱글셀 cDNA 분석에 이용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노포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핵산을 나노포 단백질을 통해서 쭉 흘려줌으로써 이때 생성되는 이제 커런트의 변화를 통해서 시퀀싱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나노포 시퀀서와 일루미나 시퀀서를 비교를 해보면 뭐 일루미나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읽어도 정말 길게 읽어도 싱글 엔드로 250 베이스 페어 정도가 거의 한 개에 가까운 반면 나노포 시퀀서는 거의 메가 베이스 페어까지도 읽을 수가 있어서 이런 cDNA 전체를 읽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은 시퀀싱 랭스를 가지고 있고요. 시퀀싱 데프트나 어큐러시의 면에서는 일루미나 시퀀싱보다 약간의 제한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나노폴 시퀀서도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미나이온 때를 이야기하면 뎁스가 크게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지만 프로메사이온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한 뎁스를 얻을 수 있고 또 옛날 버전의 베이스 쿨러를 이용한다면 이 어큐러시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또 최근의 베이스 쿨러는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뎁스와 어큐러시 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을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크리스파 엔지니어링을 도입한 세포 F2를 가지고 싱글셀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그를 컨벤셔널한 쇼브리드 시퀀싱이 아니라 나노포 롱리드 시퀀싱을 이용해서 cDNA를 전체를 읽음으로써 기존에는 얻을 수 없었던 세포별 아이소폼 혹은 세포별 제네틱 베리언트를 추가적으로 얻는 딥한 어널리시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cDNA를 한번 얻은 다음에 일부는 컨벤셔널하게 쇼울드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싱글셀 cDNA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는 쇼울드 시퀀싱을 진행을 해서 컨벤셔널하게 어떤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부는 롱리드 시퀀싱을 진행을 해서 어떤 세포가 어떤 아이소폼을 발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 두 데이터를 모두 합치게 되면 각각의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량 정보, 아이소폼 정보, 베리언트 정보 등 훨씬 더 딥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롱리드 시퀀싱이 사람들은 아직 시퀀싱 퀄리티가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시퀀싱 퀄리티는 베이스 콜러 버전이 올라가면서 매우 크게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컨선이
이런 싱글 셀 시퀀싱을 할 때는 셀 바코드를 정확하게 읽어야 그 cDNA가 어떤 세포에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롱리드 시퀀서의 정확도로는 이런 베이스 콜링을 셀 바코드 콜링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나노포 시퀀서를 썼을 때는 이제 거피라고 하는 베이스 콜로가 버전 3번이었는데 4번, 5번으로 진행해 가면서 이런 베이스 콜링의 퀄리티, 즉 여기에 보이는 것은 버전이 올라감으로써 얼마나 많은 100% 코렉트한 셀 바코드를 얻을 수 있었냐라는 건데요. 기존 베이스 콜러보다 약 2배 이상 정확한 베이스 셀 바코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나노포어의 롱리드 시퀀싱의 정확도가 이런 베이스 셀 바코드 콜링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과 싱글셀 숏리드 시퀀싱을 비교를 하면 컨벤셔널 숏리드 시퀀싱을 이용하면 우리는 각각의 세포에서 유전자의 발현량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롱리드 시퀀싱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각각의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어떤 아이소폼의 형태로 어떤 변이를 가진 채로 얼마나 발현하고 있는가 훨씬 더 컴프렌시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딥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는 이런 크리스퍼 지놈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싱글셀 시퀀싱, 나노폴 시퀀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모두 합쳐서 더 큰 스케일에서 더 딥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펑셔널 지노믹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이용해서 진행한 두 가지의 연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나 스플라이싱 사이트들이 어떻게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로는 다양한 캔서 소마틱 뮤테이션이 어떻게 세포의 피노타입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입니다. 이런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플라이싱 사이트나 스플라이싱 팩터들이 아이소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스플라이싱 사이트나 팩터들이 어떻게 아이소폼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리스퍼 툴을 이용해서 스플라이싱 사이트들을 망가뜨리거나 스플라이싱 팩터들을 망가뜨림으로써 각각의 세포에서 변화하는 아이소폼을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즉, 스플라이싱 사이트를 망가뜨리면 아이소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스플라이싱 팩터를 망가뜨리면 아이소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트래킹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플라이싱 어댑터나 스플라이싱 도너 같은 스플라이싱 사이트들은 다양한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FTR도 좋은 예시인데요. 정상적인 스플라이싱 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혹은 어떤 스플라이싱 억셉터 같은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특정 스플라이싱 사이트를 망가뜨리고 그게 어떻게 세포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시인 타겟진으로는 레곤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골랐고 엑손 5번에 있는 스플라이싱 억셉터를 Cas9 뉴클레이즈를 통해서 망가뜨렸을 때 세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프루프 오브 컨셉 스터디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포는 엑손 5번에 있는 스플라이싱 억셉터를 망가뜨린 세포의 풀을 싱글셀로 분석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와일드 타입 세포 정보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각각의 Y축, each 라인들은 each single cell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여기에는 8,000개의 라인이 있고, 여기는 한 5,000개의 라인이 있고요. X축에 있는 이 값들은 각각의 이 싱글 셀이 가지고 있는 아이소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풀랭스 아이소폼, 여기에는 엑손 5가 스킵된 아이소폼을 의미하고, 더 이 스플라이싱 억셉터를 망가뜨린 세포의 풀을 보면 어떤 세포들은 스플라이싱 억셉터가 잘 망가져서 엑손 5번이 스킵된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되는 것을 어떤 세포들은 억셉터가 잘 망가지지 않았거나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풀랭스 아이소폼이 발현되는 것을 어떤 세포들은 약 반반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와일드 타입 세포에서는 거의 대부분 풀랭스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고 이때 우리는 각각의 세포에 대한 셀 바코드를 알고 있고 그 세포에 대한 유전자 발현량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풀랭스 아이소폼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와 엑손 스킵된 아이소폼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가
어떤 유전자 발현량 차이가 있는지 또한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량 자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스플라이싱 억셉터나 도너 같은 스플라이싱 사이트를 망가뜨렸을 때 세포에서 어떻게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 변화하고 그 결과 어떤 진 익스프레션이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플라이싱 사이트들을 한 번에 타겟했을 때 이런 다양한 형태의 트랜스크립트 아이소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간의 유전자 발현량 차이도 쉽게 컨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간단하게 스플라이싱 사이트들을 직접 망가뜨렸을 때 어떻게 세포에서 아이소폼이 변화하는가였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인터레스팅한 표적인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들을 세포에서 망가뜨렸을 때 그로 인해서 스플라이싱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의 변이가 다양한 암종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런 변이로 인한 다양한 스플라이싱 앱노멀리티가 이런 다양한 노블 아이소폼을 만들고 튜머럴 제네시스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의 변이가 어떻게 아이소폼의 변화를 주는지를 하이 스케일로 연구할 수 있는 툴은 거의 없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툴을 새로이 만들고자 했고 표적하는 유전자는 가장 처음에는 좋은 파시브 컨트롤인 PTPRC, 즉 CD45 유전자를 골랐습니다. 이 CD45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소폼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뮨셀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소폼을 발현함으로써 각각의 이뮨셀의 스테이터스와 네이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한 엑손 A, B, C가 모두 있는 아이소폼은 이제 RABC 폼, 하나도 없는 것은 RO 폼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이런 아이소폼의 결정은 당연히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포 내에서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를 엔지니어링 했을 때 그 결과 이 아이소폼의 프로포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스터디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툴의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뮨셀에 다양한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서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가 망가진 세포의 풀을 만든 다음에 이 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셀 레벨에서 각각의 세포를 따로따로 분석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와일드 타입 셀은 이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되는데 스플라이싱 팩터 1번이 낙아웃되면 아이소폼이 이렇게 변하더라. 2번이 낙아웃되면 저렇게 변하더라.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하이 트루풋 메서돌로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화된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라인들이 each 롱리드 시퀀스를 의미를 하고요. 싱글셀 레벨에서 롱리드 시퀀싱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리드가 어떤 세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드들은 와일드 타입 싱글셀로부터 온 것, 여기에 있는 리드들은 HNRMPLL이라고 하는 스플라이싱 팩터가 망가진 싱글셀에서 온 리드들인데요. 눈으로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와일드 타입 세포에서는 엑손 A, B, C가 없는 short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HNRMPLL이 낙아웃된 세포에서는 엑손 A, B, C가 포함된 롱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싱글셀 레벨에서의 아이소폼 차이는 숏리드 시퀀싱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롱리드 시퀀싱으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렇게 한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싱글셀 레벨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통계적으로 처리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마찬가지로 Y축 하나하나가 each 싱글셀이고 X축의 색깔은 각각의 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아이소폼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와일드 타입 세포의 경우에는 대부분 RO나 RB 같은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된 세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HNRMPLL이라고 하는 세포가 낙아웃된 세포들에서는 대부분 RO나 RB 같은 아이소폼은 적게 발현되고 RBC나 RABC 같은 아이소폼을 더 메이저하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우리가 표적한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X축은 각각의 세포에서 낙아웃된 스플라이싱 팩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Y축은 그 결과로 변화한 아이소폼의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Y축이 높으면 아이소폼이 더 짧아졌다. 아래로 오면 더 길어졌다를 의미하고 중간에 있는 이 회색 바는 Y타입 세포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스플라이싱 팩터들이 망가졌을 때는 CD45 아이소폼의 길이가 더 짧아졌다는 것을, 이런 스플라이싱 팩터가 망가졌을 때는 더 길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컨벤셔널하게 이런 낙아웃 세포를 일일이 개별로 만들고 RNA 시퀀싱을 하고 이럴 필요 없이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얘네를 전부 낙아웃하고 한 번의 시퀀싱을 통해서 얘네를 직접 시퀀싱을 함으로써 각각의 스플라이싱 팩터가 세포의 아이소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CD45뿐만이 아니라 다른 트랜스크립트, 예를 들면 MIL6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다른 스플라이싱 팩터에 의한 다른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이제 이러한 스터디들을 더 컴프리헨시브하게 트랜스크립톰 레벨로 이제 발전시킨 연구는 지금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려뒀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페이퍼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은 제가 다양한 스플라이싱 사이트나 팩터를 망가뜨린 다음에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드렸다면, 다음으로는 다양한 캔서 소마틱 뮤테이션이 어떻게 세포의 피노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스터디할 수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시즌 메디신, 즉 정밀의학이라고 하면 이 정밀의학의 최종 목표는 right treatment를 right patient에게 right time에 전달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도대체 right treatment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는 게 매우 어렵죠. 우리는 어떤 페이션트가 내원해서 그가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대부분의 소마틱 뮤테이션, 99% 이상의 소마틱 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변이가 어떤 기능을 가진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변이를 가진 환자한테 어떤 트리트먼트가 베스트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튜머 서프레서 P53라 하더라도 이런 변이가 있으면 비나인하다, 즉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변이가 있으면 패소제닉하다, 즉 질병을 일으키는 것 같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변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significance에 대해서 uncertaint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언트들을 VUS, 즉 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라고 부르는데요. 즉 얘네가 질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VUS들이 실제로 비나인한지, 즉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지, 혹은 패소제닉한지,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얘네가 패소제닉하다면 왜 패소제닉한가? 즉 정상적인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서 패소제닉해진 것인가, 혹은 새로운 기능을 얻어서 패소제닉해진 것인가, 왜 그 변이가 패소제닉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개발하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VUS들을 연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디지즈와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휴먼 지네틱 베리언트를 보면 대부분은 포인트 뮤테이션입니다. 물론 딜리션이나 카피 넘버도 많이 있지만 이런 포인트 뮤테이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포인트 뮤테이션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조사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뮤테이션들을 세포에 도입할 수 있는 툴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Cas9 뉴클레이즈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면 쉽게 세포의 유전자를 낙아웃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세포의 특정 포인트 뮤테이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베이스 에디터를 이용하면 랜덤한 인델 뮤테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서브스티튜션을 정밀하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예를 들면 사이토신을 타겟팅하는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 아데닌 베이스 에디터, 또 어떤 에디팅 등 가능한 프라임 에디터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험의 목적에 맞춰서 이런 에디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포인트 뮤테이션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이 메소돌로지의 스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 스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상 세포에
다양한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와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세포의 풀을 만들고 이들을 싱글셀 레벨에서 숏리드 시퀀싱과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모두 분석함으로써 정상 세포의 특성은 어떻다. 이런 변이를 가진 세포의 특성은 어떻다. 이런 변이의 세포를 가진 특성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하이 스케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는 그 아웃풋이 정확하긴 하지만 좀 컴플렉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가이드 RNA를 가진 크리스퍼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를 썼을 때 이게 정상 DNA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이토신이 타이민으로 바뀌어서 R196Q 뮤테이션을 도입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이토신이 바뀌어서 V197M 뮤테이션을 도입할 수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다른 베이스로 바뀌어서 다른 아미노산으로 체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퍼 Cas9 뉴클리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유전자가 낙아웃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낙아웃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세포가 비슷비슷한 낙아웃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와 반면에서 이런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는 이처럼 다양한 지노타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피노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이드 RNA로부터 다양한 단백질 뮤테이션이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를 이용했을 때는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뮤테이션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시퀀싱 아웃 해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세포에 어떠한 가이드 RNA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가이드 RNA로부터 다양한 변이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싱글셀 레벨에서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지노타입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 단적인 예시로 이 세포의 프로포션은 하나의 가이드 RNA, 똑같은 가이드 RNA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얼마나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포션이고요.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가이드 RNA만 트래킹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에버리지 값만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에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또한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싱글셀 cDNA로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부분만 살짝 읽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변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싱글셀 cDNA를 롱리드 시퀀서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그 cDNA가 가지고 있는 셀 바코드는 무엇이며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변이가 무엇인지까지 포괄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약에 롱리드 시퀀싱을 얻었다면 우리는 셀 1번은 Y 타입이고 셀 2번은 이런 뮤테이션, 셀 3번은 이런 뮤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해서 치료 타이핑을 하는 게 정말 가능하냐? 롱리드 시퀀싱이 정말 그만큼 정확하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포에 다양한 변이를 도입한 다음에 이 변이를 숏리드 시퀀싱으로 읽을 수 있는 변이만 집중을 해서 숏리드 시퀀싱으로 얻은 지노타입과 롱리드 시퀀싱으로 얻은 지노타입을 1대1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99% 이상 숏리드와 롱리드 시퀀싱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셀 바코드와 지노타입을 읽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컨셉을 보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셉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포인트 뮤테이션 도입한 세포를 싱글셀 레벨에서 숏리드와 롱리드를 통해서 모두 분석함으로써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변이 그리고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톰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each single dot들은 each single 셀을 의미하고요. 이 each single dot이 가지고 있는 컬러는 그 세포가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있는 dark gray 세포들은 wild type 세포를 의미하고요. 눈으로 보셔도 딱 보이게 어떤 색깔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dark gray 세포와 잘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음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변이들은 separation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변이에 따라서 그 변이가 wild type like하냐 혹은 functionally significant 하냐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었고요.
또한 each single 셀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톰을 더 딥하게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터디의 경우에는 p53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이에 대한 스터디인데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변이에 따라서 p53 pathway가 얼마나 액티베이션 되어 있느냐 확인했을 때 Y타입 세포나 Y타입 like 세포들은 p53 pathway가 잘 살아있는 것을, 이 functionally significant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p53 pathway가 down regulation 되어 있는, 즉 loss of function mutation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저희는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변이와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톤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을 카테고라이즈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어떤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있는지를 1대1로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Y타입 세포의 트랜스크립톰은 이와 같고 Y타입 라이칸 세포들의 트랜스크립톰은 Y타입과 적절히 비슷했으며, functionally significant한 뮤테이션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좀 moderate한 이펙트, 어떤 것들은 very significant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이들은 제가 직접 세포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세포주에 언제든 이 변이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U2OS라고 하는 캔서 셀에서 p53 변이를 도입한 것이었고, 이 실험은 ACT116의 다양한 변이를 도입했을 때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뮤테이션은 비슷했지만 어떤 뮤테이션은 U2OS와 ACT116에서의 영향이 조금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Y타입 라이카다고 알려져 있던 변이가 실제로 그러한가, 또 딜리트리어스하다고 알려진 변이가 실제로 그러한가를 증명할 수도 있었고, 기존의 그 기능이 unknown이었던 변이가 Y타입 라이카인지 딜리트리어스한지까지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뉴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뉴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면 늘 컨벤셔널한 테크놀로지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이제 리뷰의 코멘트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다양한 변이를 한 번에 도입을 하고 이 변이들을 싱글셀 레벨에서 한 번에 분석을 해서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보는 스터디를 했다면, 기존 방식은 이런 세포를 따로 만들고 이런 세포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벌크 레벨 RNA 시퀀싱을 하는 것이 컨벤셔널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셀 스터디를 통해서 얻은 이 결과가 컨벤셔널한 스터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밝혀낸 뮤테이션 클론들을 만들어서 벌크 레벨 RNA 시퀀싱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와 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싱글셀 레벨의 어프로치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다양한 genetic variant specific drug을 디벨롭 하는데 이 메소돌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KRAS G12C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타겟팅할 수 있는 솔토라십이라고 하는 스페시픽한 드럭이 이제 FDA 승인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이런 드럭 스크리닝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프루프 오브 컨셉 스터디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변이를 도입한 세포에 베이크를 트윗하거나 드럭을 트윗한 후에 이러한 싱글셀 시퀀싱을 진행을 했을 때, 베이크를 트윗했을 때는 각각의 세포가 거의 비슷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었으나 드럭을 트윗하자마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지노타입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메토로지가 genetic variant 스페시픽한 드럭 디벨롭먼트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세포주를 이용을 해서 이 세포주에는 약이 듣지 않고 이 세포주에는 약이 듣는다. 즉, 이 약은 G12C 스페시픽한 드럭이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런 세포들은 사실 지네틱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지네틱 백그라운드 차이에 의해서 약물 반응성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들은 모두 똑같은 지네틱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폰스는 이 변이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Transcript Informed Single Cell CRISPR Sequencing이라고 해서 TISC 시퀀싱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 TISC 시퀀싱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자면 세포에 다양한 변이를 먼저 도입을 합니다.
그 후에 만들어지는 이 cDNA들을 숏리드 시퀀싱과 특히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변이 정보를 얻어서 싱글셀 레벨에서 각 세포가 가진 변이와 유전자 발현량을 모두 얻음으로써 기존에는 얻을 수 없었던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이 그러면 크리스퍼와만 융합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환자 샘플 싱글셀 시퀀싱에서도 이 cDNA를 나노폴 시퀀서 같은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분석만 하면 각각의 세포가 가진 변이나 아이소폼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숏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얻은 진 익스프레션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고요. 10x 비지엄 등을 통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스페이셜 cDNA를 롱리드 시퀀싱으로 얻게 되면 아이소폼이나 어떤 변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그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의 다양한 변이를 도입하고 그 변이를 가진 세포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변이의 기능을 스터디를 하는데요.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더 다양한 지놈 엔지니어링 툴을 잘 만들 것이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의 풀을 어떻게 더 잘 분석을 할 것이냐. 또 그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두고 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잘 발전이 된다면 아주 컴프레hen시브하게 다양한 변이, 낙아웃, 진 퓨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케미컬에 대해서 가진 리스폰스들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면 다양한 프레시즌 메디슨 약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드리자면 저는 다양하게 지놈을 라이트하고 리딩함으로써 펑셔널 지노믹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스터디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가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포인트 뮤테이션이 어떻게 세포의 트랜스크립톰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툴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스크리닝을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한 프레시즌 메디슨을 위한 컴프레hen시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롱리드 시퀀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이제 유전체 기술 연구실을 이끌고 있고요. 이제 삼성 미래기술성재단과 연구재단 이제 이런 연구들을 서포트를 받고 있고 또 한국기초과학 KBSI의 지원을 받아서 최근에 프로메사이온 인테그레이티드 장비를 구축을 함으로써 이제 롱리드 시퀀싱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